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중형 크기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1시간 전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있습니다. 내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록적인 바람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해 현재 태풍 상황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과학적인 분석과 대비 요령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태풍의 위치와 위력, 앞으로의 진로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는 물론 전국 재난감시 CCTV 영상, 하천 수위 정보 등 재난 관련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링링은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 남쪽 400km 해상까지 바짝 올라왔습니다. 타이완 부근을 지날 때는 잠시 속도가 느려졌었는데 지금은 시속 38km의 속도로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력 역시 여전히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 시속 160km가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위성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 동그란 눈이 점점 강해지고 소용돌이 구름의 세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상을 계속합니다. 오늘 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토요일인 내일 새벽 서해로 진입합니다. 기상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시간 정도 더 빠르게 내일 오후 3시쯤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 또 이 서해로 북상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해로 북상하면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오른편에 들기 때문인데요. 태풍 주변에서 부는 시계 반대 방향의 이 바람에 그리고 중위도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까지 더해지면서 비바람이 훨씬 거세지는 지역의 한반도가 들게 됐습니다. 바로 위험 반원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번 태풍이 위력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태풍이 상륙할 때까지 강한 세력을 계속 유지할 거란 점도 위협적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을 보면요. 타이완 부근보다는 해수온이 낮지만 제주 부근도 여전히 28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세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은 채 계속 서해상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서해 수온은 더 낮지만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서해상을 곧장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 약화되지 않은 채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의 위력이 강해서 걱정인데 각 지역별로 고비 시점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이미 지금 제주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그리고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남쪽 해상으로 태풍 경보 그리고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태풍 특보는 오늘 밤 사이에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은 바로 서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입니다. 서해 섬 지역의 경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55m, 초속으로는 이 정도고요. 시속으로는 200km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달리는 기차가 쓰러질 수 있는 정도인데 역대 태풍 가운데서 5위 정도의 기록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초속 40에서 50m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니 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수도권 등 내륙 지역 같은 경우도 최대 초속 35m 정도의 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슈퍼컴으로 예측한 자료에서도 바로 이 풍속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인데요. 서해상을 따라서 이 강풍대가 올라옵니다. 비는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와 남해산, 지리산 부근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100에서 200mm, 그리고 중부 서해안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13호 태풍 링링과 함께 지금 현재 15호 태풍 파사이도 일본 열도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태풍 발생이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태풍과 가장 근접한 지역의 상황이 궁금한데 지역별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전국에서 취합 중인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태풍 북상을 앞둔 지역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입니다. 태풍과 지금 거리가 4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이 벌써 밀려들고 있고요. 바람이 지금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는 최대 10m가 넘는 높은 파도까지 밀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 섭지코지에서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는 방향인데요. 지금 마라도보다는 비바람이 아직은 약하지만 여전히 제주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앞으로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남해안 지역의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에 이어서 태풍과 가장 가까운 전남 완도 지역입니다. 지금 바람이 강해지면서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카메라 렌즈에 지금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연안으로는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어선들이 지금 항구에 정박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남 신안의 가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가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지날 때마다 늘 피해가 많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이전에 서해로 북상한 태풍 그리고 뿌라비룬이나 곰파스 때마다 피해가 늘 잇따랐습니다. 방파제가 유실되는 등 늘 피해가 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가 여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여전히 방파제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단단히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문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 여수 지역인데요. 네, 지금 파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잔잔한데 여전히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요. 밤부터는 이 지역에서도 비바람이 거세지니까 이 방파제 주변의 해안도로라든지 가급적 접근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은 태풍으로부터 좀 더 멀지만 내일 오전 9시경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이는 전남 목포항입니다. 목포항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요. 항구에는 이렇게 피항에 있는 어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항구에서는 이렇게 아직 태풍이 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단단히 어선을 이렇게 결박을 하시고요. 작은 배는 무트로 올려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태풍은 사실 예고된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만 하면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KBS에 이어지는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에서는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서영 기자, 1시간 전과 비교해서 또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태풍이 지금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어 몸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이곳 포구 앞바다의 물결도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도 저녁 6시부터 태풍주의보가 태풍 경보로 격상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순간 최대 풍속이 조속 45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커다란 바위까지 날아갈 정도의 바람 세기인데요.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43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근접해 제주에선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과 내일 사이 최대 풍속 초속 5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고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선박 2천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했고 오후부터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태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항공기 90여 편이 지연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이번에는 태풍의 길목에 거주하고 계신 현지 주민을 연결해서 생생한 상황을 전해 듣겠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우리 국도 최남단 제주 마라도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죠. 제주 마라도 사무소의 김지선 사무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사무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장님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지금 마라도 집에 있습니다. 아, 댁에 계시고요. 네네네. 예. 현재 이제 계시니까 지금 날씨, 체감하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비와 바람이 네, 되겠죠? 예, 예. 국지성 호우가 막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고요. 예. 파도는 지쳐나는 파도가 막 집을 삼킬 듯이 해서 좀 무섭습니다. 아, 무서울 정도의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네. 있네요. 예. 네네. 현재 상태로는 좀 외출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외출은 다 자제하고 예. 집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마라도의 주민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주민이 지금 마라도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는 분들은 한 50명 되는데 다 나가시고 한 20명 정도 네. 여기 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금 어소대원들이 8명이 지금 비상대기하고 있고요. 아, 만약에 예. 사태에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또 이 가을 장마로 제주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혹시 피해는 없으셨는지 좀 집안이 좀 많이 가을 약해지지 장마.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마라도는 섬이다 보니까 바다로 물이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장마 피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보다는 이제 바람을 좀 많이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바람이랑 파도. 파도가 네, 지금 무섭게 몰아치고 있고요. 네, 무섭게 몰아치고 조금 물때라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큰 태풍들, 특히 이제 2000년에 뿌라삐룬이 있었고 2010년도에 곰파스 같은 이제 큰 태풍들이 있었는데 예. 당시의 기억을 좀 더듬어 봤을 때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아, 그때는 선착장에 산발이 일명 데트라포트라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배도 접안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고요. 지붕들도 일부 집들, 가정집들, 지붕들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로 뭐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집에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군요. 예, 예. 예, 이번에도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이 큰데 지금 이제 백길은 거의 끊겼다고 봐야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 배는 아예 접안도 못할 상황이죠. 예. 어제 오전에 전부 다 여객선들은 피항을 다 가고요. 예, 오전에 피항 다 가고 이제 오후부터는 백길이 완전 끊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계신 주민들께서는 지금 태풍 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입구 출입문 같은 거, 큰 창문 같은 거는 하판으로 전부 다 하판으로 다 막아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하판으로 다 막았어요. 하판에 출입구를 봉쇄시키는 거죠. 아, 창문은 출입구를 아예 그냥 다 틀어 막아 놓은 상태군요. 그런 그 정도의 태풍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라도의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그 관광업에 종사한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는 네. 뭐 손님도 없고 그래서 좀 타격이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죠.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기상이변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좀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 마라도 사무소의 김지선 사무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 태풍은 또 제주를 지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지역도 오늘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2년도 태풍 볼라벤과 비슷한 경로에 해상 양식장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목포를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전남 서남해안은 비교적 고요합니다. 바람이 조금씩 강하게 불고 파도 물결도 높아지고 있으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징어잡이 등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도 태풍을 피해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를 기해 서해안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전라남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012년 전남 안도의 전복 양식장에 수백억 원의 피해를 줬던 태풍 불라벤과 비슷한 규모의 경로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해상 양식장 어민들은 이미 양식장 그물을 육상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고도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에 주민 200여 명이 어제 여객선으로 목포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풍랑주의보의 영향으로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오후 6시를 기해 모두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남 22개 시군 등 지자체들도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태풍의 길목에 거주하고 계신 또 다른 또 현지 주민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의 최서남단 섬이죠.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의 현지 상황을 알아보죠. 예, 가거도의 고승권 이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고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준비를 많이 바쁘시죠? 네, 태풍 준비는 오늘 오후로 다 끝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지금 이제 계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네, 지금 저는 비가 온 관계로 집 앞에 정자에 우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현재 가거도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비바람이 시작됐는데요. 예. 지금 현재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파도의 징조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현재 CCTV 그 생생한 화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네. 이제 하얀 물결이 치는 걸로 봐서는 이제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비가 뿌려지는 것도 지금 카메라 렌즈에 잡히고 있거든요. 비는 많이 오고 네.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고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 가거도 날씨가 좀 어땠습니까? 그쪽이 좀 비가 많이 왔었나요? 예, 어제도 좀 왔고요. 그제도 좀 왔는데 지금 이제 그 태풍 영향으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 태풍 바람에 의해서 비가 지금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은 그래도 그 비고 바람이고 파고고 그래서 대비는 좀 마쳤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미비해서 지금 현재 그 여러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좀 단속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한 태풍들 있지 않습니까? 뭐 뿌라삐룬이라든가 2010년대 곰파스 이런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 가거도가 좀 피해를 많이 입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나요? 예, 그렇죠. 우리 그 가구도의 그 소형 선박을 운영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 적도 있고요. 또 그 선박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적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대비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태풍을 어떻게 견딜는지 그건 아직 저도 판단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때 또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주민들께서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육상으로 또 대피를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제 육상 대피도 대피지만은 이제 우리 선박들이 피항 가면서 많은 주민들이 나가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생활상 육지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간 편이죠. 예.
그 주로 주민들께서는 어업에 많이 종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태풍으로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물론 우리 이제 가구대 큰 방파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방파제 손실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민들 배 선박 육상에 올려놓은 선박들이 혹시라도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든다든지 또 아니면은 바람에 가정집에 피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은 염려가 충분히 되죠, 우리가. 예. 그리고 그쪽에 지금 방파제 공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공사 지금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오늘 공사 현장에 아침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어느 정도 셀는지 바람이 어느 정도 셀는지는 우리가 감당하기 겪어봐 알겠죠. 예. 가고도 주민들이 현재 몇 분 정도 거의 상주하고 계신가요? 가고도 주민들이 현재 우리가 인구수는 475명 그 정도 됩니다. 아, 500여 명 가까이 되는군요. 예. 태풍 준비 지금 주민들께서는 각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민들이 각자 각 가정에 밑에 동네, 윗 동네가 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 동네는 아무래도 상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자기 집 앞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이물질이 날아와서 그 가정에 피해가 올까 봐서 차로 다 방패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아무튼 태풍 피해 없도록 좀 철저히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신안군 가고도의 고승권 이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보다 먼저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링링은 일본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맹렬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일본 정부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해안가에 설치된 CCTV가 강한 바람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최고 9m가 넘는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도로 곳곳에는 부러진 가로수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어제 일본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섬 시내를 강타했습니다. 주민 5명이 다치고 2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섬 주민 5만 5천여 명에 대해 전원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일본 서부 전역이 링링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규슈 남부는 200mm, 규슈 북부와 시코쿠, 가고시마현 등에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초속 4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토사 붕괴나 저지대 침수, 강 범람의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모레 아침까지 일본 서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보했습니다. 한편 일본 재난당국은 남동 해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태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15호 태풍 파사이가 북서방향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모레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링링의 영향과 전망, 대피 요령 등을 기상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상청 대변인이셨죠.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제 점점 더 세력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네. 얼마나 강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약 한 29도 내외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로부터 태풍의 에너지원인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를 흠뻑 지금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발생해서 소멸까지 약 일주일 동안에 오늘 새벽이 가장 피크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급격히 약해지지는 않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거죠. 네, 이 태풍이 세력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다의 온도죠. 온도, 수온이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 해수면 온도고 그다음에 그 윈드 시어라고 그래가지고 하층에서 이런 바람이 부는데 상층에서 이런 바람이 분다거나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바람이 불게 되면 태풍이 지금 상층 한 10km 정도까지 그 원뿔 모양의 큰 그
기둥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윈드시어가 크면 이제 약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윈드시어 약한 지역 지나고 있고 또 따뜻한 바닷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격히 약해지진 않죠. 네, 아직까지는 한반도 주변 수온이 좀 높은 편이고 말씀해주신 좀 반대 바람이 좀 상승해서 불어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강한 세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예상 경로를 보니까 이 서해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더 위험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뭐 동해상으로 중심이 진행되거나 또 남해상으로 와서 뭐 상륙을 한다거나 이번처럼 이제 서해상으로 해서 뭐 지금 예상 진로대라고 한다면 이제 황해도 또는 뭐 경기만 이쪽으로 이제 상륙을 할 것 같은데 이 태풍이 서해상으로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약해질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닷물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지금보다는 이제 1, 2도 낮은 한 27, 8도 정도, 26도 이 정도. 자, 거기에 이 태풍이 중심이 제주도 서쪽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태풍의 반경이 한 300km 정도 되는데 한라산을 한번 이렇게 같이 스치고 지나게 되죠. 또 우리나라 뭐 목포 등 남해안 또 내륙 스치고 지나가면 서해상으로 중심이 지나가지만 그 어떤 그 날개가 이렇게 육지의 지면 마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수면 온도도 낮아진다, 지면 마찰 간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한 윈드시어가 서해상 쪽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밑에 하층에서는 남서류 들어오고 위에서는 북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약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그 열대저압으로 약해진다 하더라도 태풍의 일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그 위력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뽀라삐론 그 2000년도에 흑산도 부근 지나면서 흑산도가 완전 초토화됐었거든요. 자, 이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배를 지금 정박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규모가 태풍이 오면 배들이 거의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 피해들, 강한 바람, 많은 비, 지리산 부근이라거나 한라산 부근은 그 산악 효과에 의해서 비가 더 많이 오는 이런 그 우려가 예상이 돼서 이렇게 서해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상륙하는 서해를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2012년도 태풍 볼라벤 때 그랬거든요. 자, 이런 때 이제 특히 한반도에 저 중심에서 멀은 저 동쪽보다는 중심에서 가까운 서쪽 지방, 서해안 쪽, 서해에 있는 도서, 섬지방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과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의 경로 또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번 태풍 링링은 썩 그렇게 좋은 경로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어디로 오건 태풍이 주는 피해는 있는데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 그러니까 태풍 자체 순환에 의한 힘에다가 편서풍 힘이 더해지는 위험 반원에 정확히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중심이 가는 때보다 이 강한 반원의 서쪽에 놓인 것보다는 힘이 더 한 20에서 30%가 더 강하다. 바람의 위력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중심이 이번처럼 서해상으로 가는 게 뽀라삐론, 2010년 곰파스, 2012년 볼라벤이.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때 위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이 초속 한 50m 안팎까지 불었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륙할 때 기압이 한 965 헥토파스칼 정도 됐거든요. 자, 지금 이 링링 태풍이 현재는 한 945 헥토파스칼 되는데 아까 말한 더 북상에서 서해상 쪽으로 오면 그런 해수 바닷물의 온도 또 윈드시어 이런 것 그 지면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위력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접근할 때 내일 그게 한 오후쯤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아침 출근 시간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러한 그 링링의 어떤 서해상 진출을 두고 크게 긴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태풍의 이동 속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빨라진다고 하는데 빠르게 되면은 이게 약해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어제 태풍이 대만 동쪽 바다 위 해수면 온도가 29도 가량인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오다가 어제 약간 머뭇거렸거든요. 그러면서 태풍의 힘이 더 많이 강해졌는데 자, 바다에서 따뜻한 바다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그야말로 듬뿍 에너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이 그런 어떤 빨리 지나가게 되면
어떤 때는 급격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제주도 남쪽까지 접근을 했는데 지금 상층에 한 30도 위에 10km 정도 상층에 강한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제트기류를 타게 되면 그냥 빨려오듯이 약해지기보다는 그냥 거기 있던 게 급작히 서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불면 나무가 거목이 그냥 통째로 사람이 뭐 바위가 날아갈 정도라고 저희가 이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태풍 뿌라피른 때 흑산도에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건축물도 그냥 무너질 이번 정도가 태풍은 지금 40 이상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재는 한 중심 부근에 45m 정도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면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다소 약해지지만 초속 40m도 저 표에 보듯이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그런 위력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 도서지방과 그 항만 또 도시에서는 빌딩에서 떨어지는 간판들 이런 그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바람이 가장 이번 태풍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이때가 이제 이걸 가을을 접어들면서 오는 태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 태풍의 발생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1년 중 가장 높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강한 그 힘을 가진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오게 됐는데 이미 우리나라 상층에는 그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정도의 그런 어떤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쪽에 지금 상당히 습한 그런 어떤 기운을 낮에 느끼게 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그 가장자리 이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서해상으로 진출하는 진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태풍 오른쪽에 드는 위험 반응에 들기 때문에 특히 더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반의 준비해서 경제적인 피해, 배가 묶어놨는데 불구하고 파손되는 그런 경우 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인명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낮에 보니까 굉장히 후텁지근한 그 열대 열기가 느껴졌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그다음에 태풍 전면으로 따뜻한 공기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태풍이 오기 전에 2, 3일 전부터 중부지방에 마치 장마 때 비가 오듯이 여러 날 비가 내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기상본부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태풍 링링 여전히 뭐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네, 현재 링링은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시속 162km인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거대한 비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940헥토파스칼의 가장 강한 상태는 지났지만 빠르게 북진하면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새벽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서해상으로 올라와 이동하다가 내일 오후에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하겠습니다. 이미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남부지방이,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 남부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부터 빗줄기가 굵어져 일요일인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200mm, 제주 산지 많은 곳은 40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 그 밖에 중부와 전라도 등 서쪽 지방에도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바람이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태풍의 강풍 반경이 우리나라를 뒤덮을 수 있는 380km에 달합니다. 이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지방에는 시속 180km 안팎의 기록적인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에는 자동차가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어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최대 10m까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정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주요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서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정부가 대응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부터 태풍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재난 가능성이 클 때 내리는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진행 경로와 규모에 따라 비상단계를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모든 시도에 과장급으로 구성된 상황관리관을 보내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과 풍랑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저한 예방과 피해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빗물 저류조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긴급구조와 산사태 대책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강의 홍수 통제소 상황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또 국내 다목적 댐 20곳에서 54억여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 댐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하루 제주도의 유치원과 학교 300여 곳의 학사 일정을 조정해 오후 1시 전에 하교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6회공 교통수단이 모두 초비상 상태입니다.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하늘길은 물론 땅길, 바닷길에서도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이르는 태풍 링링. 링링이 점차 북상하면서 하늘길부터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 제주공항을 비롯해 전국에서 국내선 44편과 국제선 17편 등 모두 61편이 개량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개량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일 경우 트레일러나 고속버스 등 바람에 약한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교량 구간의 경우 평균 풍속 초당 25m 이상이면 진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공사는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바람의 강도에 따라 경찰과 통행 제한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속도로 통행 제한 정보는 기상방송과 교통정보 안내 표지판을 통해 수시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고속철도 역시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를 줄이거나 운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코레일과 SR은 초속 30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고속철도 속도를 시속 170km 이하로 제한하며 초속 45m 이상 바람이 불 경우 아예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바닷길도 선박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지역에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 지역 항포구의 여객선 출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링링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는 실시간 태풍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태풍의 지금 위치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13호 태풍 링링은 지금 제주 남쪽 400여 킬로미터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심 부근에선 시속 160km 이상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풍은 이전 시간보다 북상 속도가 2배 빨라졌는데요. 시속 38km의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북상해 올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변수가 생깁니다. 태풍의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앞당겨지고요. 또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태풍에 동반한 강풍 역시 더욱 거세질 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늘 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토요일은 내일 새벽 서해로 진입하고요. 당초 예상보다 2시간 정도 빠른 내일 오후 3시쯤에 북한 황해도 웅진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방금 이제 바람이 강해질 가능성을 지금 예측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할수록 바람의 강도를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해질 걸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슈퍼컴 예측 자료에도 붉은색으로 초속 40m가 넘는 강력한 바람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비는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으로 최고 200m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 섬 지역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5m인데요. 이 정도면 역대 태풍 가운데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태풍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도 초속 40에서 5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데 각 지역별로 고비 시점이 있다면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 제주 전역은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로는 지금 태풍 경보 발효 중이고요. 특보는 오늘 밤 사이 순차적으로 북쪽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이 되면은 남부지방과 충남 지역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도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태풍의 비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13호 태풍 링링과 함께 15호 태풍 파사이도 지금 일본 열도로 향하는 등 지금 태풍 발생이 매우 활발한 상태입니다. 네, 태풍의 속도도 또 빨라지고 있고 태풍과 또 근접한 지역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각 지역별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에서 취합 중인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태풍 북상을 앞둔 현재 지역별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입니다. 태풍과 400여 킬로미터 남짓 거리가 좁혀지면서 태풍에 동반한 비구름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빗방울이 비칠 정도로 비바람이 강해진 상황이고요. 내일부터는 최대 10m의 높은 파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산 지역입니다. 섭지코지에서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라도보다는 비바람이 다소 약해 보이긴 하지만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파도가 이전 시간보다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남해안 지역의 상황을 KBS 재난 CCTV 망으로 실시간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항입니다.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고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합니다. 연안으로는 아직 파도가 높지 않지만 먼바다로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바람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선들이 지금 항구에 줄줄이 정박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보다 바람도 부쩍 강해졌습니다. 연안으로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이 이렇게 하얗게 포착되고 있고요. 과거도는 지난 7월을 비롯해서 태풍이 올 때마다 방파제가 유실되는 피해가 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문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문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해졌고 지금 이전 시간보다 파도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비바람이 매우 거세지니까요. 해안 지역으로는 출입을 삼가고 내일은 가급적 해안 지역은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밤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구 가득 어선들이 피항에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항구에서는 어선을 단단히 결박해 두는 것이 좋고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무트로 올려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했습니다. KBS의 재난방송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안서영 기자, 30분 전쯤에 저희 또 연결했었는데 지금 또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풍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바람이 점차 더 강하게 불면서 몸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이곳 포구 앞 바다의 물결도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도 저녁 6시부터 태풍주의보가 태풍 경보로 격상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커다란 바위까지 날아갈 정도의 바람 세기인데요.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43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서쪽 약 150km 부근까지 근접해 제주에선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과 내일 사이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고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선박 2,0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했고 오후부터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태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항공기 120여 편이 지연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든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이렇게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를 지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지역도 오늘 밤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12년에 태풍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상 양식장 피해 또 우려가 큰데요. 목포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남 서남해안은 비교적 고요합니다. 바람이 조금씩 강하게 불고 파도 물결도 높아지고 있지만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징어잡이 등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도 태풍을 피해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전라남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 링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012년 전남 완도의 전복 양식장에 수백억 원의 피해를 줬던 태풍 볼라벤과 비슷한 규모의 경로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해상 양식장 어민들은 이미 양식장 그물을 육상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고도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에 주민 200여 명이 어제 여객선으로 목포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풍랑주의보 영향으로 목포와 완도, 여수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오후 6시를 기해 모두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남 22개 시군 등 지자체들도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과 전망 대피 요령 등을 기상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람이 가장 큰 걱정인데 이번 태풍은 왜 이렇게 또 바람이 강한 겁니까? 지금 이 태풍이 지난 9월 2일 발생해서 오늘까지 지난 일자의 진행 방향을 보면 곧장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통상 우리가 말하는 태풍이 이제 남쪽에서 발생해서 중국 쪽으로 향해서 진행을 하다가 한 북위 30도 정도 되면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태풍이 오던 방향에서 방향을 틀으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약간 그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거든요. 방향을 트느라고. 근데 이 태풍의 지금 진행 방향을 보면 동쪽에 밖에 나가 있는 습한 공기 느끼는 그 아열대 부기가 지금 딱 버티고 있거든요. 자, 제주도 서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대로 쭉 지금 황해도까지 북상하는 그런 진로를 밟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 태풍이 전향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잃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강한 바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층에서 이제 제트기를 만나면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이 태풍이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4단계로 태풍의 크기를 구분을 하는데 네. 이 태풍이 크기는 크지 않거든요. 중형 정도.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태풍이 만약 오면 상층의 그 제트기를 만나면 약간 힘을 뺏기게 되는데 이건 좀 그 중형급이니까 그대로 강풍을 타서 강한 바람이 그대로 쑥 그냥 서해상으로 들어온 그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그대로 그냥 서해상으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그 뿌라피룬이라거나 그 서해상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진로들 때 보면 그 많은 강한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우리 한반도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서쪽에 놓이는 것보다는 그 유현반원에서 더 힘을 많이 그 에너지 위력이 크다. 만약에 태풍이 동해상으로 지나가게 되면 바람은 서해로 지날 때보다는 조금 덜하죠. 대신에 차고 습한 동해바다의 수증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이제 내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번 비는 서해상으로 그대로 직진을 한다. 그런 에너지 위력을 그대로 갖고 온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예. 지금보다는 오늘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급격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뿌라피룬의 네. 태풍 피해 상황과 당시 경로를 좀 봤었는데 뭐 많은 또 인명,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상륙 지점이 보니까 황해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 태풍도 황해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뿌라피룬이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서쪽, 흑산도 부근 중심이요. 그래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 예. 상륙했는데 이번 태풍도 지금 그런 질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륙 지점이 정확히 무슨 뭐 골프장에 뭐 공 넣듯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황해도로 지금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이제 뭐 약간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되는 결과들이 결국은 이 태풍이 동쪽으로 못 틀게 막는 이 후덥지근한 그 아열대 고기압이 내일까지는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황해도 부근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좀 변동상은 있겠어요.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네. 확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황해도가 아닌 그 평안도 그 서해 쪽까지도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아열대 고기압의 범위가 황해도 쪽에서 어떤 알겠습니다.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저 이제 피해 대비 요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태풍이어서도 수확철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 농가 피해가 걱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대비하겠습니까? 이 9월 달이 되면 바닷물의 온도는 1년 중 가장 따뜻한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발생을 하는데 이제 곡식이 익어갈 때고 과일이 지금 익어가는 때인데 강한 바람에 어떤 과일이 이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또 많은 비로 또 벼가 침수가 되고 이런 피해들이 늘 가을 태풍이 가져다주는 피해인데 이번 링링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뭐 방송 당연히 청취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해안가 피해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섬에 사는 분들은 이런 태풍이 오면 다 경험상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행 그 휴가철은 지났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이 멋진 오히려 이때 보지도 못한 높은 팍 그 치는 멋진 예. 사진 찍느라고 또 막 가까이 가거든요. 예.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내일이 마침 그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같이 이런 태풍이 올 때는 가급적 그 빌딩 밑을 걸어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해놨어도 불강력적인 또 무거운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태풍 올라올 때 항상 걱정되는 것이 이 조수. 만조 시기 또 그런 그렇습니다. 걱정도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가요? 물이 당연히 하루에 2번 그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이 태풍 링링이 접근할 때 특히 남해안 그런 시기가 밤사이 하루에 2번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게 지금 계속 내일까지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특히 간만 물 만조 때 물이 더 들이닥치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방파제 분명히 파도가 지금은 이렇게 포말만 일고 있지만 예. 한 파도가 한 10m 정도 되면 그건 뭐
안에까지도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닷가 관광 가는 건 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 그 해안가에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고층 건물이 또 맞습니다. 많이 들어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순간 최대 풍속이 2003년 매미가 올 때 초속 60m였거든요. 예. 롯데 월드타워가 초속 80m에 견디도록 설계가 됐다고 그래요. 예. 자, 요즘에 관광 레저 시설이 바닷가에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건물들이 그 정도의 어떤 그 강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태풍 때와 다른 것이 또 큰 건물들이 실제로 또 네, 많이 새로 맞습니다. 생기기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유심히 잘 봐야겠습니다. 자,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번 태풍 대비해서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태풍 올 때마다 경험상 바닷가에 낚시하러 가는 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2차 피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 2003년 매미 때 매미가 접근한다는데 그 마산의 그 지하에는 그 시설에 맞습니다. 노래방에 사람들이 그 태풍이 온다는데 그때 피해가 컸었죠. 갔거든요. 예. 그게 그 간만조 아까 말한 만조 수위와 겹쳐가지고 지하에 침수돼서 인명 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게 뭐 사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태풍이 제대로 접근하고 있고 위력적이다 이런 그 방송 안내 방송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혹시 괜찮겠지 이런 그 안전 불감증 이거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고요. 어쨌건 방파제 나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습 침수 구역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 혹시 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손전등이나 우리가 늘 말하는 그런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전이 된다거나 침수가 된다거나 그럴 때 가스 그다음에 배전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물이 고여 있거나 또 이렇게 해안가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지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신뢰를 할지라도 좀 명심을 해야겠어요. 그게 우리가 여러 번 태풍이 왔을 때 이제 어떤 경험상 알게 된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상센터 다시 연결해서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무서운 기세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여전히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인데요. 내일 새벽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서해상으로 올라와 이동하다가 내일 오후에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미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남부지방이,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 남부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200, 제주 산지에는 많은 곳은 40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 그 밖에 서쪽 지역에도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지방에는 시속 180km 안팎까지 기록적인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위치해 있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최대 10m까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태풍 링링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 또 정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남 주간 방송사 KBS 방송국에 귀 기울이시면서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장에 제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내려오라는 주장.